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본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1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처음 공부해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되게 막막했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네, 저처럼 전공자가 아닌데 단기간에 빨리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정보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으니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조리기능사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개별 시험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시험이 많이 변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학원 없이 독학으로 일주일 만에 합격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선 저는 책은 이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책을 구매를 하였고요. 책은 그냥 그래요. 좋은 점이 뭐냐면은 파트별로 처음에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공부하기가 되게 좋았었고요. 제일 좋았던 점은 여기 뒤에 마지막에 적중 모의고사가 따로 있는데 이 모의고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이 모의고사랑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때문에라도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올해 초에 책을 구매할 때는 이거랑 원큐패스 책이 2권밖에 없더라고요, 서점에. 근데 이 책을 선택을 한 이유는 우선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가 같이 있어가지고 챕터별로 공부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조리기능사 기출문제가 10회가량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총 5회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보통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많이 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모의고사는 3회가량 풀어봤고요. 조리기능사 기출문제는 또 3회 정도 풀었습니다. 일단 저는 공부 시간을 한 달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회사 퇴근을 하고 과외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많이 해야 3시간, 적게 하면 1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고요. 작심삼일 3일간 새벽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역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올빼미형 인간이구나 해서 밤에 퇴근하고 와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이론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단기간에 암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보이시나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이 틀리면 좋은 점은 이 틀린 걸 다 이제 외우시면 돼요. 특히 저는 모의고사 위주로 했는데 일단 문제를 다 푸시고 이제 여기서 오답을 차례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콩에서 독소가 생겼네? 땅콩은 아플라톡신 이런 식으로 오답만 계속 외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5회 정도 풀면은 계속 나오는 출제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회가량 정도 풀고 다시 이론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자주 나오고 어떤 부분이 별로 안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무료 강의입니다.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라고 치면 나오시는 이 선생님. 이 강의가 정말 너무 좋아요. 사실 올해부터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좀 달라질 거다, 출제율이 달라졌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 기본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강의에서는 딱 그 기본, 중심된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살균 및 소독,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환경오염 이런 거는 공통이거든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되게 외워야 할 것만 콕콕 집어주셔가지고 이 강의만 들으셔도 반은 가실 거예요. 여기에 외워야 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거 계속 정리하시면서 모의고사까지 푸시면은 걱정 없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가장 좋았던 거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보기란에 링크 적어놓을게요. 모의고사를 무료로 5회가량인가 정도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모의고사 난이도가 실제 시험 난이도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제가 시험 전날 연차를 쓰고 하루 종일 모의고사만 계속 풀었거든요. 큐넷에 있는 모의고사와 실제 본 점수가 똑같았어요. 점수도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제가 체감하는 난이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모의고사랑 기출 모의고사만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시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정리되어 있는 책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한식 문제가 조금 추가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포스트잇에다가 오답이 있으면 그 오답만 다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적으면서 좀 테마별로 적었어요. 계란 관련된 문제는 여기 다 틀릴 때마다 계속 추가해가지고 적고 중독 관련된 것도 모아서 적고 세균 관련된 것도 모아서 적고 유해 첨가물 이런 식으로 다 적었는데 여기 정리한 이 포스트잇 이 안에서만 한 15문제, 20문제 정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시험장 가는 기차 안에서만 이것만 달달달 외웠거든요. 시험 보러 갈 때 딱 이거 하나 챙겨갔어요. 근데 이것만 다 외우니까 문제 완전 슬슬 풀 수 있는 정도여서 거의 10분 만에 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안 외워져요. 단어도 어렵고 이런 분야를 처음 접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암기하기조차 엄두가 안 났어요. 보거에게 있는 독, 테트로도톡신? 이런 거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한데 저는 원래 단어를 외울 때 안 외워지는 게 있으면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쌀을 지나치게 문질러서 씻고 있는데 밖에 비가 내리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여기에 담겨있는 거는 쌀을 지나치게 문질러서 씻으면 파괴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B1 이런 식으로요. 너무 외울 게 많은데 안 외워지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거기에 있는 오답을 한번 정리를 했고 그 오답 안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으면 외우다가 안 외워지는 것들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산 비닐 수지 이게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껌 기초제랑 과체류의 피막제로 사용이 된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나 초3 때 비닐하우스에서 수지랑 껌 씹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피 막 나오는겨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도 한 5문제 정도가 나와가지고 너무 막 깜짝 놀라고 소름 돋아 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핸드폰 모의고사예요. 이것도 링크를 적어 놓을 건데 한 문제씩도 풀어볼 수 있고 여러 번 한 통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하철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아니면 심심할 때, 시간 남을 때, 누구 기다릴 때 한두 문제씩 계속 풀면서 오답 읽고 풀면서 오답 읽고 모르겠으면 그때 책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서 좋고 이게 은근 또 밖에서 공부하면 잘 되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그냥 카톡하는 시간에 한 2-3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일주일을 굉장히 알차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우선 근데 사실 이 책을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였나요? 그 문제집을 다 많이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론에 뭐가 중요한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중요한지도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다 문제 풀면서 문제에 나오는 것만 형광펜 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다. 책과 두 번째로는 유튜브 강의. 저는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사실 5시간을 풀로 듣지는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위주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문제에서 제가 계속 식중독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중독 파트만 댓글 보시면 친절하신 분들이 파트별로 시간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듣고 자기 전에 틀어놓고 아침에 틀어놓고 화장하고 하면서 틈틈이 듣는 걸로 치면은 저 강의도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책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원큐패스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를 푸시고 핸드폰에서 제공되는 모의고사 푸시고 그 기출문제라는 어플에서 또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것도 푸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그래도 책 한 권 정도 사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는 하니까요. 아무리 시험이 개정이 되어 있어도 문제은행은 문제은행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푸시고 오답을 확실히 정리하시고 계속 나오는 것들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안 헤어지면 문장이라도 만들어서 나만의 문장, 나만의 암기법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시험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대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푸는 것만이 아니라 무조건 암기.
오답만 암기해도 저는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숫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계산 문제는 정말 항상 기본 문제 모의고사에서도 계산 문제는 항상 풀만하게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계산 문제가 또 나왔고 항상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산 문제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아, 계산기가 거기 모니터 안에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총 10회를 풀었고 기출문제는 3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핸드폰 모의고사로 계속 몇 문제씩 풀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는 꼭 외워야 될 것들, 자꾸 나오는 것들, 너무 헷갈리는 것들만 이제 여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두꺼운 이론책 처음부터 다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머리에 너무 잘 안 들어오고 안 중요한 것들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식 필기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였고요. 제가 물론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의고사 많이 푸시고요. 그 원큐 패스 홈페이지에서 꼭 풀어보시고 오답 확실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강의도 자꾸자꾸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모르시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외울 수 있게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몇 회 정도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류들, 이당류, 단당류 이런 거랑 곰팡이, 식중독, 식품 첨가물은 그냥 꼭 무조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요. 그러니까 꼭 암기 하시고 다들 준비하는 시험 화이팅입니다.